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참 닭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고요, 그쵸? 그 뭐 코로나 19 뭐 이런 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뭐 등교가 미뤄지고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아마 6평은 치러질 겁니다, 그쵸? 물론 뭐 되게 극단적인 경우가 된다면 6평도 지난 3월 교육청 모의고사처럼 뭐 집에서 시험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지라도 어쨌든 6평이라는 시험은 치러질 거예요. 그리고 6평은 3월 교육청 모의고사와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서 시험을 치든 아니면 집에서 시험을 치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수능과 거의 동일한 출제진들을 가지고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내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올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올해 12월 달에 치게 될 2021학년도 수능에 대한 예고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대비한 제 조정식 모의고사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매년 이제 항상 그랬듯이 일단 모의고사의 구성은 하프 모의고사 2회분, 풀 모의고사분 1회분입니다. 일단은 이 풀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보는 그냥 모의고사 그대로예요. 17문항의 듣기 문항이 있고 28개의 독해 문항이 있고 뭐 글의 목적부터 쭉 해서 장문 독해까지 이어지는 그 똑같은 세팅이니까 설명이 필요가 없을 텐데 도대체 하프 모의고사가 뭐고 왜 조정식은 하프 모의고사라는 걸 기획을 했느냐에 대한 얘기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은 있잖아요. 모의고사 한 회분을 좀 풀로 한 세트를 푼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독해 문제를 기준으로 18번부터 45번까지의 모든 문항이 여러분들의 학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만한 유의미한 문제들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등급이 4, 5등급 때 나오는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독해 문제, 도표 문제를 보면서 혹은 그 실용문 안내문 문제를 보면서 영어적으로 많은 걸 익히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술적으로 문제만 풀어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영어에서 그렇게 별로 크게 영어 학습에 의미가 없는 문항들이 몇 개나 되는지. 18번의 글의 목적, 19번의 분위기 심경, 그 다음 20번의 필자의 주장도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일단 넘어가면 24번의 도표 문항, 25번이죠. 미안합니다. 25번의 도표 문항, 그 다음 26번, 27번의 실용문, 그 다음 28번의 안내문 문항, 그리고 제일 뒤에 43, 4, 5번 총 28개의 문항 중에서 최소한 9개 정도의 문항은요.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문항들이 아니에요. 충분히 납득되시죠? 그래서 지금 하프 모의고사는 어떻게 됐냐면 그런 자잘한 유형들 싹 다 빼내고 걷어내고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야 될 문항 수는 최소 18개에서 최대 19개 정도가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문항들 중에 좀 난이도 높은 문항들 있잖아요. 빈칸, 순서, 삽입, 어휘, 어법 그런 것들로만 집중적으로 구성해 놓은 게 요겁니다. 물론 주제 제목 요지 문제도 조금을 넣어놓긴 했는데 문항수를 줄여서 됐죠. 그래서 요거는 소위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고난도 유형 있죠. 요런 것들로 모여있는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제가 왜 구성을 해놨냐. 그러니까 절대평가고 하다 보니까 영어를 공부하는데 모의고사 한 해분을 다 풀고 막 혼자서 해설해보고 하는 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일 경우에 좀 압축적으로 필요한 유형들만 골라서 그래도 EBS 연계에 반영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의도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도 유형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하프 모의고사 2회, 그 다음에 듣기랑 독해까지 완벽하게 다 세팅되어 있는 풀 모의고사 1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번 모의고사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이제 난이도잖아요. 난이도를 작년 6평과 유사하게 맞췄습니다. 원래 매년 저는요 그 전년도 6평보다는 난이도를 조금 높게 배치를 좀 해놔요. 왜냐면 집에서 혼자서 푸는 모의고사를 좀 어렵게 연습을 해놔야 실제 평가 모의고사를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이런 모래주머니 효과를 최대한 안 내려고 해요. 그 등교 계약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올해의 수험생들은 작년에 비해서 학습의 환경이 여의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의 의지력이 한계가 있잖아. 집에서 공부를 해봐야 얼마나 했겠니. 그죠? 예,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서 올해 6평도 난이도를 평가원이 조금은 조정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돼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지금 상황에서 너무 어려운 모의고사를 문제를 풀어보는 게 학생들한테 과연 학습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난이도를 높이진 않을 겁니다. 작년 6평은 최소한
비슷하게 최대한 제가 생각에 비슷한 난이도로 그렇게 구성을 할 거고요. EBS 연계는 원래 모의고사에서 연계 반영되는 문제 비율 똑같이 맞춰서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강좌의 구성 관련한 건데요. 강좌는 5강이에요. 5강입니다. 왜 5강이냐? 일단 하프 모의고사 2회분이니까 1강, 2강. 그 다음 풀 모의고사는 문제 수가 많으니까 풀 해설에서 또 2강, 4강인데 올해는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뭐냐면 작년 6평에 대한 분석을 하나 할 거예요. 그래서 1강에서는 PDF 파일을 첨부해서 작년 6평 모의고사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교훈을 얻어서 어떻게 모의고사를 대비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총 5강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고 한 강당 러닝타임은 50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됐죠? 강좌 업로딩은 아마 다음 주부터 시험지가 나오고 난 직후에 되게 될 거고요. 네, 강좌 업로딩의 속도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제가 언제 강좌를 늦게 하거나 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다다음 주 정도까지는 전부 다 이제 강좌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이제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모의고사의 뭐 퀄리티나 이런 건 어떠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대의 퀄리티를 좀 뽑아내려고 하겠죠. 저는 이게 뭐 기억을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뭐 N수생분이시라면 저는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사설스럽게 내려고 하고 6월 9월은 최대한 평가원스럽게 내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3월 모의고사는 실제로 교육청에서 내는 거라서 좀 사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조율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평가원스럽게 문제를 많이 만들어 물론 평가원의 퀄리티에는 미치지 못할 거예요. 세상에 어떤 모의고사도 평가원의 퀄리티에 미칠 수는 없잖아요. 문제를 출제하는 기관과 똑같은 퀄리티로 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만들어내려고 노력 많이 했고 비용 투자도 많이 한 모의고사니까 아마 6평 대비하는데 요 모의고사 하나 정도 있으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문제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풀이 다 할 거고 꼼꼼한 해설지까지 다 실어놨으니까 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좀 평가원 모의고사 실제로 처음 치러진 6평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과 1강에서부터 뵙도록 할게요. 1강 오실 때는 PDF 파일만 뽑아서 오시면 됩니다. 자, 1강의 업로드는 요 OT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후쯤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저는 본 수업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업에서 꼭 만납시다. 감사합니다.